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지금 60세인데 마지막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금 시각이 2025년도 3월 20일 날, 20일이고요. 오후 5시 25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민연금 3차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5시경에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내용은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를 단계별로, 연령대별로, 세대별로 그러니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하죠.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 관련돼서 말이 많았지만요. 야당의 44, 45%하고 여당의 42% 했는데 43%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43%라고 하는 것은 현행 대비해서 41.5% 대비해서 1.5%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출산 크레딧 관련돼서는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날 때 12개월씩 그 플러스 해주고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플러스 해주는데 과거에는 다 50개월까지가 한도였는데 지금은요.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냥 한도 없이 다 풀어주기로 했고요.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12개월로 늘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군복무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과 좀 다릅니다. 출산 크레딧은요. 그 18개월, 뭐 12개월 그것에 대해서 A값 100%를 인정해 주는데 지금까지 군복무는 A값의 절반만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개월로 늘려도 사실은 출산 크레딧 대비해서 6개월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1개월을 또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또 21개월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하두였던 그 물가 그 연동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 조동 장치는 이번에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0대 50대 되신 분들은요. 현생에서 그 물가 연동해서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제대로 주지 않는 물가 연동제 관련 자동 조동 장치 발동은 현생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급해졌습니다. 2026년도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부터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 내야 되고 2025년도 7월 달에 최고보험료 상향 조정된다면 57만 3,300원 내야 되고요. 추납도 57만 3,300원으로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선납도 가능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납도 있으면 반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빨리 1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견된 대로 됐으니까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60대인데 마지막 불꽃을 살려서 은퇴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됐는데요. 그냥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 패턴을 그대로 깨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에 대해서 일관된 삶이다, 이리간지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칭송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놀랍게도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답은 바로 둘 다 아니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60세까지 살아왔던 삶, 그 다음에 앞으로도 삶도 변화가 없다. 이 삶은요. 그 제가 볼 때는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및 금융상품 관련된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문학에서는요, 부조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창조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거나 회방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폭정이나 악법이 아니고요. 잘못된 사회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거 부조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조리를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및 금융 상품부터 부조리를 깨우치고요.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 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험 및 금융 상품들, 그다음에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들, 은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절세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선악이 개오사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아시죠? 선한 것과 착한 것. 개자는 모두 개자고 오는 나오자고요. 그 다음에 스승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나의 다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다. 선한 것만 나의 스승이 아니고요. 악한 것도 스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명심보감에서요.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어떤 거울 같은 것이 명심보감인데요. 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맞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도 그 선한 것을 따라해야지 해서 선한 것이 나의 스승이 되고요. 악한 것을 보게 된다면 야, 저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악한 것을 배제한다, 피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도 나한테는 마찬가지로 스승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이거를 어린애가 알 수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좀 알 수 있겠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포탈에 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이 좋으냐, 증여가 좋으냐. 그러면 답글이 수만 개 달립니다. 근데 자기가 수만 개를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합니까? 모르면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포탈에 조회하는 것도 전문가 아니면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정답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잘 모르는 사람이 거기다 아무리 조회해봤자, 검색해봤자 자기는 모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부조리라든가 연금 부조리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모든 금융상품의 부조리를요,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 현명한 멘토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현명한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이제는요. 가난해도 아니면 중산층이라 할지라도 부자만 금융집사, 재무집사, 자산관리집사를 두는 거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집사를 둬야 됩니다. 마치 연예인들 예전에는 잘 나가는 사람만 매니저 뒀지만 이제는요 매니저가 엄청납니다. 코디부터 시작해서 화장이나 스케줄, 로드 매니저, 기타 등등 여러 매니저 엄청나죠. 마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골프를 잘 쳐도요 캐디가 필요하고 각 부분별로 코치가 10여 명 이상 필요하다는 거, 멘탈을 또 지원하는 또 의사도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픈하겠습니다. 자,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인식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로. 평생 다이어트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절대로 이기는 사람들이 그다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이어트랑 평생 싸우면서 살면서요. 돈과 노력과 그 다음에 시간을 엄청나게 투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부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랑 싸움할 필요 없죠.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랑 쓸데없이 싸우는 부조리가 생겼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뜯어먹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최악이다. 그런데 그것이 최악이 아닙니다. 바로 다이어트로 하나뿐이 없는 나의 소중한 인생을 날려버린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조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만약에 이사를 가면요. 가스 밸브에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때 고무 호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자형 고무 호스가 있습니다. 가격이 쌉니다. 그 다음에 알록달록 또 튼튼해 보이는 속에 무슨 뭐 실 같은 것이 들어있는 그런 튼튼한 호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그 후자가 훨씬 더 비싸죠.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선택하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비싼 거 팔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비싼 게 더 튼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몇만 원 차이가 나지만은 뭐 그거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랍게도 둘 다 불나면 다 탑니다. 금방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굳이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부조리를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조리 세 번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튼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동차도요. 50만 킬로 뛰고 20년, 30년 운행하면
낡아서 사용 못합니다. 택시가 5년 만에 폐차되는 거 아십니까? 승용차는 10년, 20년 가지만요. 많이 쓰면 닳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요. 관절 나가고 그다음에 숨을 많이 쉬면 그만큼 빨리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계에서 운동을 하는 동물은 오직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동물들은 운동 안 합니다. 간혹가다 뭐 사냥 운동을 하는데 그건 운동이 아니죠. 사냥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겠죠. 왜 운동을 할까요? 과거처럼 그 심한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걷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삼보 승차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비만을 운동으로 해소하려고 하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원인을 해결해야죠. 다른 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걷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살이 쪘는데 그렇다면 노동을 하고 걷고 그리고 덜 먹고 이래야 되는데 운동으로 빼려고 하니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인 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잠으로 인생을 3분의 1을 날려버리는데 인간이 또다시 운동으로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4시간 운동한다면 6분의 1의 인생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돈과 노력을 허비하면서요.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식하고요. 걷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전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많이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요. 가입자가 아닙니다. 바로 보험 및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부자죠. 건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떤 화재보험은요 평균 급여가 연봉이 1억 4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1억 넘기죠. 그리고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을 파는 사람이 또 부자입니다. 가입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부 시대에요 황금을 찾아서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금이 발견하면서 골드러시, 이른바 골드러시가 일어난 것이죠. 1948년도에 그때 엄청나게 10만 명에서 25만 명이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온 사람들을 49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온 사람들 다 부자가 됐을까요? 정말로 돈을 번 사람 누구일까요? 금맥을 발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금강 소유주일까요? 아니면 금을 정말로 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겠죠. 하지만 금을 일부가 캤다 하더라도 뭐 강도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맥을 발견하거나 금강을 소유하거나 금을 캔 사람들 중에는요. 소수만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생필품 판매상이 있습니다. 샘 브라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삽이나 꽃갱이나 채나 음식료품 이것을 파는 사람인데 매점 매석해서 비싸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자 됐습니다. 이 사람은 황금을 캐지 않아도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 다음에 청바지 도매상 아십니까?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청바지 엄청나게 튼튼한 재질로 금강에 가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그 바지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역마차 그 천조각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청바지로 염색해가지고 가공해갖고 튼튼하게 아주 질기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리바이스 하면 유명한 그 청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 판매상이 엄청 부자가 됐다. 금캔 사람이 아니고요. 또한 역마차 운송, 송금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부로 왔으니까 동부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온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카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마차로 돈을 운송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행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역마차 운송 서비스를 한 그 사람들이요. 헨리 웰스하고 윌리엄 파고라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웰스 파고 은행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죠. 물론 그 역마차 운송 역마차를 턴 강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오래 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자죠. 그렇다면 만약에 뭐 정성 카지노에 갔다. 누가 부자 됩니까? 대부분 도박한 사람은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딜러가 부자가 되는 것이죠. 회사가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도 딜러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많이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자는 가난해지고요. 점점 보험 및 금융기관하고 판매인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요.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부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입자의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60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부조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서 왔지만 실질적으로 60세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조리 저와 함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60세에 맞이한 사람 노후 준비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세인데요. 국민연금은 64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넣었다고 했는데 8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80만 원 가지고 노후 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데 좀 기웃거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대로 주저앉아 버려야 될까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60이라고 하면 인생 끝이지만 과거에는요. 1960년대는 60이면 거의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타이어먼트라고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이 은퇴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그런 작업이다.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 플래닝이라고 하는 은퇴 설계는 타이어를 다시 끼운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죠. 실질적으로 은퇴한 사람들 자동차 많이 사갖고 여행 많이 가거든요. 리타이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60인데요. 근로자이면서 급여가 30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지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다면 지원받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제 내지 않아도 돼 하고 생각한다면 8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60이 지나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이미 계속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62세대 시점에 저를 보고서 이미 계속 가입해야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2년치는요 추납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60세부터 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는 거 아닙니까? 추납 못합니다. 의무납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2세 됐다 그러면 64세까지 2년치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정말로 얼마 안 남는 노후 준비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소비자 편에서 제가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슬쩍 여러분한테 연금보험 팔지 않습니다. 또한 임의 계속 가입은요. 근로자나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나 반드시 최고보험료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9만 원 낸다고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왜 9만 원을 냅니까? 차라리 내지 마십시오. 연금보험 가입하면 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돈을 썩히세요. 왜 거기다 내십니까? 그러면 9만 원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지 마세요. 55만 5,300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7월달, 2025년 7월달에는 50만 3,300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7월달마다 상향 조정해서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근로자, 지역가입자였던 사람, 지역가입자였던 사람, 뭐 계속 지역가입자죠. 임의가입자, 반드시 최고보험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만 5,300원 7월 달에는 경신해서 57만 3,300원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야지 또 연금개혁 때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3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27만 원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60세부터는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습니다. 컨트롤 밖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수월액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관계없습니다. 55만 5,300원 자기가 신청하면 지역가입자처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60세 되신 분요, 근로자들 반드시 퇴사하지 않아도 최고보험료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퇴사라는 것은 60세 전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추납할 보험료가 있었다. 그러면은요, 추납을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금방 하면 안 됩니다. 고민을 좀 해야죠. 그래서 최고보험료로 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예를 들어서 가령 현재 만약에 뭐 300만 원에 27만 원 내고 있었다. 그러면 27만 원에 그 추납보험료밖에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내면 안 됩니다. 바로 55만 5,300원을 납부한 다음에 아니면 7월 달에 57만 3,300원을 납부한 다음에 그 납부한 이후에 추납을 한다면 그 최고보험료로 119개월치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 돈이 없다고요?
없게 왜 없습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들,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해지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정말로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때는 빚을 내십시오. 자, 그런데요. 근로자 지역가입자는 최고보험료 추납이 가능합니다. 그냥 자기가 55만 5,300원 내고 추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 무소속자가 임의 계속 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은 추납을 그러니까 연금보험료 55만 5,300원 최고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납은 절대 최고로 못 냅니다. A값의 9%만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2025년도 A값 한도는 308만 9,062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309만 원의 그 9%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 28만 원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119개월밖에 못 내니까 그러니까 좀 아쉽죠. 그렇다면 이미 계속 가입자는요 추납금액 감소로 어떻게 보면 상대적 손해가 나니까 파트타임 알바를 해서 월 20만 원이라도 그 자영업자 소득을 발생시키세요. 그런 다음에 최고보험료 납부한 다음에 바로 어떻습니까? 추납도 최고보험료로 납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월 달에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고보험료 납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고보험료 납부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9만 원만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 골드 회원 이상이라면 490회분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할 수가 있겠죠. 영상 참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현재 490여 편, 앞으로 4만 9천 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2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물도 판매하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8,500원 딸랑 하고 17,000원 딸랑 합니다. 이 정도 투자한다면요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60세 되신 분이 지금 그 64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4년간 55만 5,300원을 납부한다. 그러면 2,666만 원 정도 납부하거든요. 이랬을 때 추가되는 연금액이 매월 18만 원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계 연수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분 포인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66만 원 냈는데 18만 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12개월 동안. 그럼 나눠보면은 약 12년 정도면은 상계가 된다. 64세부터 12년이면 75세까지 되니까 누구나 다 75세는 삽니다. 하지만 좀 길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12년보다 실질적으로 더 짧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거의 확정된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미래에 받는 연금액을 체증합니다. 현재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로 판단해도 미래 가치로 물가만큼 체증해서 줘야 되니까 그걸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년이지만은 미래 가치로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상계 연수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 가치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시 연령 때까지 18만 원이 물가만큼 오르겠죠. 그 다음에 연금 개시 후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90세, 100세까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체증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손익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다 하고 나서 4년 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미래 가치 상계 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 손익 분기점은 얼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18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4년 추가로 최고보험료로 납부한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근데 2024년도 물가상승률 2.3% 적용 시에는 64세 시점에 매월 18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237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2.3%로 계속적으로 체증해서 받는다면 12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면 73세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요. 74세부터는 남은 인생을 산다면 엄청난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1억 3,572만 원 받거든요. 그렇다면 2,666만 원 납입한 것 대비해서 무려 1억 900만 원 이상 이익입니다. 장수한다면 더 많은 이익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고보험료 납부해야 되겠죠. 9만 원보다.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3.6% 적용 시에는 그 18만 원이 아니라 64세 시점에는요 21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서 매년
49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로 계속적으로 3.6%로 오른다면 9년만 경과되는 72.2세가 되면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누구나 72세 이상 살겠죠. 73세부터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장수하면 이익이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3.6%로 계속 체증해서 받는다면 100세까지 무려 1억 8,66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낸 돈 2,666만 원 대비해서 1억 6천만 원이나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면 더 받고 이런 장사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5.1%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되는 1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 되냐면 64세 시점에 매월 22만 원을 더 받는다. 그러면 264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5.1%로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8.5년만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71.5세까지 누구나 살 수 있겠죠. 72세부터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면요, 총 받는 금액은 2억 7,386만 원이나 받거든요. 낸 돈 대비 2,666만 원 대비 무려 2억 4,720만 원 받으니까 무조건 최고보험료로 이미 계속 가입을 4년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아니라 110세, 120세 산다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세 이상 산다든가 물가가 더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가령 7%고요. 12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총 18억 7,27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낸 돈 대비해서 무려 18억 4,612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7,025%나 됩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60세 되는 시점에 모든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살아서 지속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제는요, 자기 편에서 항상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멘토, 종합자산관리사가 정말로 필요하죠. 그래야만 절실하죠.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은퇴 설계와 자산관리, 절세 전략을 동시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명한 자산관리사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현명하게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60세 이후에 노후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